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류일간 남자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의 기운입니다. 목도 풀과 같이 아주 생명력이 강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을목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물을 찾아가지고 바다라도 가까이 가서 빌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닮았기 때문에 운이 그 오리처럼 왠지 바다만 보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을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금을 보면 늘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금은 나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은 공무원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공적인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고쳐주기 때문에 결코 피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관,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려야 되는데 남자의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 토가 바로 재성입니다. 곧 경제이기도 하고 또 부인 배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 있어서 이 편제가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는 문득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끊어지는 그 유동성이나 그 리듬이 아주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궁에 편관이 놓여있기 때문에 편관은 칠살이라 하여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궁에 우리가 나범오행으로 보면 천중수가 들어있습니다. 천중수는 우물 가운데 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일이나 부인이 뭐라고 하면 맞받아서 싸울 수 없고 가만히 참아야 하는 그런 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떠먹을 수 없고 두리박에 들다보고 물을 떠먹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애를 써야만 겨우 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배우자 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면 마누라를 다루듯이 까탈스럽고 정말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소리쟁이 같은 그런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을 벌려면 무지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마치 두레박을 우리가 물깃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비정규직인,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란 말은
바른 어떤 정당한 이런 쪽의 잔소리가 아니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많이 성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사주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합니다. 인성은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내 편입니다. 무조건 내 편은 이 수의 기운에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은 이분은 편인으로 들어와 있고 자식에게 오히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수의 기운이 자식에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해묘미 목국으로 들어와 있어서 해수가 들어오는 대운에 해수가 들어올 때 이분은 대운이 9세마다 바뀌는데 해운이 을해 대운에 들어왔을 때 9살, 19, 29, 39 39이니까 44세 때쯤 이분은 해묘미 목국의 운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우리가 해는 정인, 편인에 속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인수와 같이 그런 작용을 해서 운이 열린 것입니다. 큰 운이 열리는데 어떤 운인가 보니까 해묘미 목국이라 해서 목은 이분에게 비견, 급제를 속한 말하는 것으로 비견은 형제와 동료,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44살 때부터 49살 사이에 뭔가 이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어디에 가입을 해가 어머니 덕분에 내가 가입을 하는 바람에 운이 갑자기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이 폭발적으로 열리는데 그 어떤 운인가 하면 친구의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함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이 숨어 있다가 대운에 들어갔고 항상 세운에 그러니까 연중운이나 달운이나 일운이나 시운에 해운, 해시가 뭐 해, 달이나 해가 들어오는 연도가 들어오면 늘 그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좋지만 물론 나가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견이 2개 이상이면 급제가 되기 때문에 뜯어가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상하게도 인성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까딱을 썰지 않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리고 나의 힘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식상입니다. 식신상관은 자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을사해라고 해에 을사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을사해라는 것은 식신상관이 원래 자식에게 들어있습니다. 조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분은 조상이 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관여해야 될 일이라면 형제에게 맡기고 형제에게 물어보고 내 의사대로 하지 말고 맡기는 것이 좋고 사실은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다 하여 모여서 의논을 한다 하거든 오히려 자리를 피하든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결국 나에게 피해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상속받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내가 들면 모든 조상으로 인한 운이 오히려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이런 산소 하나 옮기는 것도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한 식신상관이 있는데 그 식신상관 중에
식신에 해당하는 어떤 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운이 뭐 오가 들어오는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날짜에 들어가거든. 그때는 또 다른 자식으로 인한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식이 생길 수 있는, 나의 회원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써야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베풀어야만 회원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생각하시고, 이왕 나가는 것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심을 쓰면 반대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 되진 않고 내가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많이 돈을 쓰면, 뿌리고 베풀고 봉사를 하면 그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풀리고 또 마누라 잔소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누라는 내가 돈 쓰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성질을 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해물미 목국의 삼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가 들어온 해에는 반드시 동료나 형제의 운이 갑자기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4세부터 58세까지 5년간은 경제 문제와 배우자 문제에 큰 변동이 생기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소 부부 간에도 소원할 수 있으니 그것을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피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겠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58세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올해가 57세면 내년이면 58세니까 그것도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늘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주말 부부처럼 조금 지나가고 해가 넘어가고 안 보일 때 살짝 들어가서 해가 뜨거든 집을 나오는 그런 식으로 피해도 되고, 주말 부부처럼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번다 생각하시고 부딪혀서 감정으로 남지 않도록 서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 성격이 평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까탈스럽고 웬만큼 노력해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신경을 써야 되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봐야 우물물이 보일 것입니다. 천중수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가 멀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겉으로 효자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운이 멀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그러나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돈만 맨날 꼬박꼬박 붙여주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운이 막히지 않고 열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운 사주팔자가 본인은 생각하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부드럽고 원만하고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고 어디 가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원만한 성격이 뿐 아니라 인간으로 성장해서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완성 단계에 가까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지 않고 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결코 낭비만은 아니고, 이 인생이 결국은
만족할 수 있고 완성의 길로 가는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본인이 사는 삶이 결코 작은 삶이 아니라 모범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본인만 정작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58세까지는 이혼하지 마시고 부부관계를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제 사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